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28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황당한 대박 배당금 의혹, 대장동 택지 개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좀 압박을 받았다가 각상도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각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이 일 때문에 또 반전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다른 일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 대장동 택지 개발 특정 세력에게 수천억 원의 돈이 흘러가도록 만든 이 택지 개발의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천억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자,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설계자와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고 해도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설계를 했으면은, 이 설계를 완전히 잘못한 것이죠. 공영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특정 세력에게 배불려준 그 결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과 이재명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연결하면 그것이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되고 몸통이 되는데, 오늘 어제 이렇게 했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몸통이다. SNS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몸통은 이재명이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백을 하고 사인을 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 이 몸통이 주인이겠죠.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은 감옥 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토론회에서 좀 논란이 일어나고 좀 지지율도 다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이 대장동 게이트로 콘에 몰리니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서 여론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일종의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민주당 또 다른 국민의힘 다른 후보 진영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자, 박영수 전 특검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딸도 아파트 받고 또 계속 박영수와 관련한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이 그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몸을 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캠프에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자,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난 뒤에 하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의 말 중에 이재명이 사인을 했다. 그 증거가 있다. 이것은 인허가권자니까, 성남시장으로 당시 인허가권자니까 사인이 있다는 것이고, 자백을 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지금 이재명을 자승자박한 그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2주일 전이죠. 14일에 월요일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때 이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사장이 만들었다고 들었다. 지금 유동규가 대선 캠프에 있는 건 맞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유동규는 캠프에 없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이재명은 본인이 한 것이고, 유동규는 실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임원이었다. 자, 그러니 이 대장동 택지 개발 설계는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 했고, 본인이 설계한 것을 실무적으로 이행한 사람이 유동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2주 전에 왜 본인이 설계자라고 실토를 했을까요? 그때는 이 의혹이 완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 첫 보도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나온 것이 그 전날인 13일입니다. 13일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 보도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조선일보 일면에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화천대유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자, 여기까지는 이 화천대유만 있습니다. 천하동인 1호, 2호, 7호 이런 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오면에는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이
언론인이 7개월 뒤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자, 이것은 김만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 전날까지. 그리고 이재명이 기자회견한 당일은 다른 언론들도 이 기사를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가 내보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재명 대장동 개발 복병, 대장동 개발을 복병을 만났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있다. 자, 이 정도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날 이재명이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은 역공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잘못하다가 밀린다 해서 본인이 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설계자 맞다. 그런데 이것을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그 공익 환수 사업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하죠. 공익 사업이다. 이것을 모범적이고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14일 기자회견에서 누가 이덕을 보든 말든 관심 없다. 나는 이덕하고는 상관없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맡아두어 네거티브 퍼뜨리는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손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보도를 좀 위축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초반에 그 승기를 잡으려는 여론전에서 초반 승기를 잡으려는 그런 목적에서 그래 내가 설계자 맞아. 그런데 이것은 단군일의 최대의 공익 사업이었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반전이 되죠. 이 권순일 그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 연봉 2억 원을 받았는데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런데 권순일이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로 다시 날개를 달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 권순일이 이 화천대유 그 성남에서 대박을 터뜨린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그쪽에 가서 고문 변호사 별로 하는 일 없으면서 많은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자, 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뇌물죄 이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 재판을 마치 사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권순일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또 하나 연결고리가 오늘 발견이 됐죠. 자, 이재명 핵심 척건 이화영이라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사장인데 이화영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선대본부장을 했습니다. 핵심 척건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돼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돼서 인수위를 꾸렸을 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 평화부지사까지 했습니다. 핵심 척건이니 계속 같이 데리고 다녔죠. 이해찬이 소개시켜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작년 4.15 총선에서 용인갑에 나갔지만은 패배를 했는데 패배를 하니 다시 이재명이 낙하산으로 경기도가 출자한 회사 킨텍스의 대표로 사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화영이 그전에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좌관이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이한성인데 이한성은 이화영과 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가도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자, 이한성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의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입니다. 그리고 이한성은 천화동인 1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바로 김만배죠. 거기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만배 뒤에 어떤 또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만배가 소유주로 되어 있고 이한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자, 3명의 이씨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재명, 이화영, 이한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한성 킨텍스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한성이 내 밑에 보좌관으로 있었던 건 15년 전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3, 4년 동안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과 이한성은 단순히 국회의원 보좌관 사이가 아니고 두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인데 1년 선후배 차이로 선후배로서 그때 당시 학생운동을 할 때 같은 서클에서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졸업을 하고 80년대 후반에 나란히 국회의 모 의원실에 같이 들어가서 근무를 했다. 이런 말이 지금 여의도 증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관계다. 뭐 3, 4년 동안 전화를 안 하고 할 그럴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학생 운동할 때 서클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주 모임을 갖는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혹시라도 두 사람이 이화영, 이한성이 만난 사진이라도 최근에 사진이라도 나오면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 거짓말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한성이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대유하천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경찰도 이한성에게 출석 통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반전이 되는 분위기를 보인 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죠. 그런데 곽상도도 지금 그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꾸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 그 탈당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상도가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히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곽상도를 고발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곽상도가 했던 말입니다. 곽상도가 그런 말을 했죠.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곽상도가 그러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 이재명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수사에 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본인도 그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입니다.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수사에 협조를 하고 수사 후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결국은 곽상도는 곽상도 문제 따르고 이재명이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계속 핵심 쟁점으로 가겠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모처럼 적절한 비유를 해서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광값 게이트, 광값, 하트 칠 때 광값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굳이 특검을 마다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자, 성남시장이 시장실에 하우스 도박장을 차려서 국민의 고혈을 판돈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단속 공무원들 불러다 앉혀놓고 옆에서 광팔기하고 언론에 도박꾼들에게 대실로 받은 것이다. 자, 이 사건에 여러 명의 이 정치권 주변 인사, 법조인, 언론인들이 막 그 연루된 것을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당군일의 최대의 공익 한 수다. 이렇게 자찬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자랑하다가 뽀록이 나니 사건의 본질이 광값 게이트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다. 광값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형 게이트로 드러났다. 일선 경찰서나 김호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중권 교수도 주장을 했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